후보님, 지난 11일 JTBC 뉴스룸 소셜 라이브에 청탁금지법 이야기 나왔는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사례를 들며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을 강버들 기자에게 하더라고요. 청탁금지법 이야기가 나오니까 괜히 반갑더라고요. 네.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김영란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이 조심하자 이런 생각은 되게 주의 환기는 많이 됐죠. 네. 많이 피곤해 보여가지고 저 비타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뇌물 아니고 비선진료 아닙니다.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 내가 인사권자인데. 전혀 안 걸. 만약 내가 김영란법에 걸리면 변호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좀 그런 사례가 적진 않아요. 예를 들면 내 제자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자가 어느 그 언론 단체로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우리하고 뭐 이렇게 딱히 그렇게 상관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결혼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 친구가 저한테 스승의 날 때문에 뭘 이제 보내온다라든가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들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에는 아무런 물건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가 원칙인데,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 선배도 학교에 몸담고 있지 않고 이제 그분도 졸업을 했으니까 이 관계에서는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은 언론인이시니 그 한도 내에서 옛 제자인 그분에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5만 원 한도 내에 선물을 받도록. 강버들 기자가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설명 너무 잘해주셨죠? 네,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어요. 권익위 직원 같았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을 권익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JTBC 소속 백종훈 기자가 프로그램 시작 전에 손석희, 안나경 앵커에게 각각 비타민 하나씩을 건넸어요. 우스갯소리로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는 농담을 하는데 비타민 이거 받아도 되나요? 네, 먼저 안나경 앵커는 동료이고 동료 사이에는 통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의 수수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손석희 앵커는 백종훈 기자의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잖아요. 네. 직무 관련성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손석희 앵커는 JTBC 소속 기자의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4개월의 보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종훈 기자가 손석희 앵커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 4개월 등의 목적으로 비타민 하나를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비타민제가 하나에 막 5만 원 넘는 초고가 럭셔리 알약은 아니겠죠? 네, 그렇겠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손석희 앵커가 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가 졸업 후에 언론사에 취직을 했어요. 네. 그러면 결혼 축의금을 주거나 스승의 날에 선물을 받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교원, 기자 포함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 유무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네네. 근데 먼저 손석희 앵커와 제자와의 직무 관련성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편의상 제자는 언론사 기자로 취직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손석희 앵커는 교수가 아니고 제자도 졸업을 한 상태여서 교수와 제자 사이의 직무 관련성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언론사 임직원에 해당하는 손석희 앵커와 기자인 제자 간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직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부조를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상한액을 준수해야 하고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등의 목적에도 부합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스승의 날 선물은 어떤가요? 졸업해서 괜찮겠죠? 네, 현재 선생님과 학생 사이라면 선물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겠지만 졸업을 한 경우에는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 현재 손석희 앵커와 제자 간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제자가 스승의 날을 맞아 옛 스승이었던 손석희 앵커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한다면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어 받을 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손석희 앵커가 축의금을 줄 수 있나요? 영상에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거든요. 네, 손석희 앵커와 기자인 제자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석희 앵커가 제자의 결혼에 10만 원 이하의 축의금을 낸다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보조의 목적이 인정되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시작 전에 백종훈 기자가 손석희 안나경 앵커에게 준 비타민제는 동료인 안나경 앵커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가능하고 손석희 앵커는 상급자로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상한액을 준수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의 목적도 인정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학 때 가르쳤던 제자가 졸업 후 기자가 되어서 스승의 날에 손석희 앵커에게 선물을 한다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가 된 제자가 결혼을 한다면 부조는 손석희 앵커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10만 원 이하의 축의금을 내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답변 중에 이제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제 자주 하시잖아요.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 머릿속에 이해는 대가성 여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만 원 식사 한 끼를 대접해도 이것이 뭔가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사정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등의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답니다. 아, 네. 프로그램을 시청했던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답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식 양칭은 사실 청탁금지법인데 자꾸 김영란법이라고. 아, 그러니까요. JTBC에서 청탁금지법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살짝 아쉽네요. 네.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김영란법 대신에 꼭 청탁금지법으로 기억해 주세요. 네, 이상 영상 제작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사실 엊그제 네. 우리 마이크 안 켰던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어쩐지 소리가 작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처음이라 너무 긴장했나 봐.